안녕하세요. 1학년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로 갑자기 6차시급으로 왔는데 2차시까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고 3차시, 4차시, 5차시는 지금 과학 C 시간에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주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6차시 선생님하고는 1차시, 2차시, 6차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시간이 되면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과 관계없는 수업 영상을 찍어서 주기율표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만드는 것, 공유결합 물질 만드는 것, 그리고 루이스 점자식 이렇게 다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도 한번 정리하는데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면 그것들, 그리고 화학식 쓰는 거,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해서 얼만큼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 나오자마자 수행평가, 중간고사 준비에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차시, 여러분들 교재 선생님이 나눠준 책 있죠? 6차시 피고 선생님 판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선생님은 이 앞에 요 제목 나오는 부분에서 대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어떤 지도를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지도를 그린 다음에 대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씩 속속들이 알아보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보면서 갈게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각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이 뭐냐? 학교에 늦게 오는 것도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 이게 지구라고 해보자.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표면을 요거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각이라고 그래. 지각. 이 지각인데 지각은 보통 뭐로 돼 있어? 암석으로 돼 있어요. 암석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광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광물. 암석을 어려운 말로 이제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은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규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응? 규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이 규소화합물인데 규소가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상태로 SiO4 형태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불러요. 그거를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염유를 만들었는데 광물이죠. 딱딱한 암석.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은 보통 규소화합물로 되어 있고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규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규소하고 산소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소화합물, 규산염 광물이랬는데 규소하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SiO4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규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삼연체 구조로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삼연체 구조로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규소 14족에 있어서 결합선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우리들이죠. 우리들 보통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은 탄소화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소화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물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물이라든가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주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소하고 결합하기를 수소, 물론 산소하고도 결합하죠. 그래서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탄소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도 보면 탄소도 14족에 있으니까 결합선을 4개 갖게 되죠. 이렇게
4개를 갖게 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산소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질소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달라붙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탄소도 14족 원소고 규소도 14족 원소인 거 여러분들 보이죠? 규소도 14족 원소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성물질은 뭐로 돼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있죠? 구성물질은 뭐로 돼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봐요. 지각은 그 다음에 생명체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물질이잖아요. 구성 물질. 했을 때 지각은 뭐로 되어 있느냐? 장석과 석영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 장석과 석영으로 되어 있고 생명체는 많이 있는 것들 그랬을 때 물과 단백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물질이라고 보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장석과 석영은 규소하고 산소. 가장 많은 것이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얘네들은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 한탄소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질로 봤을 때는 지각은 장석과 석영, 얘네들은 물질이고 이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물질들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지금? 비금속으로 돼 있죠? 비금속들로 돼 있어요. 지금 비금속하고 그럼 비금속하고 비금속들이 결합을 해야 될 텐데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들 우리가 공유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지? 공유결합하고 있다.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집에 들어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지각은 휴소화물로 되어 있고 생명체는 탄소화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가장 많은 것은 장석과 석영이고 그다음 산소와 규소 원소로 봤을 때는 생명체는 물과 단백질, 물론 탄소화물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 비금속들끼리 결합이니까 얘네들은 결합의 규칙성을 봤을 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주의 구성물질, 이렇게 보면 우주의 구성물질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겠죠? 이거,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겠다. 이 질량비를 얘기했어. 개수비는 12대 1이었다는 거예요. 12대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수소, 헬륨, 질량비. 네, 이렇게 갈게요. 지구의 구성물질 봐봐요. 지구의 구성물질 하면 우리가 그 별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기금속들,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생성됐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죠. 초신성 폭발해서. 그래서 철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철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다 이렇게 이런 비율로 이것도 그냥 가는데 그런데 지구의 구성 물질은 철이 35%로 가장 많은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봐봐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지구인데 지구의 지각을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뭐가 가장 많아? 산소. 철이 아니죠. 그래서 철 여기 있잖아. 5%.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철은 무겁기 때문에 지구가 처음에는 마그마 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그마 바다이기 때문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철은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외액에 철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철, 알루미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지각의 구성 물질로는 뭐가 많았다고요? 장석과 석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들로 봤을 때는 산소하고 규소,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알루미늄. 지구에서 많은 것은 철인데 얘네들은 지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 그래서 표면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 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 밑에 것은 생명체 구성 물질이에요. 요거 생명체 구성 물질을 보는데, 얘 생명체에서도 보면 산소가 이렇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이런. 그래서 얘는 규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지각을 이루는 구성 물질은 규소화합물. 생명체를 이루는 것은 탄소화합물을 주로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산소, 탄소수, 산탄수,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로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자, 많이 존재하는 물질은 장석과 석영, 원소는 산소, 규소.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을 규소합물로 돼 있다라고 정의한다. 생명체는 물과 단백질의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로는 산소, 탄소, 수소, 탄탄소. 그 다음에 여기서 철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지만 알루미늄이 가벼워서 위에 떠 있다. 왜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항상 많이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은 산소는 다른 물질들, 다른 원소와 결합을 아주 잘해요. 잘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이는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원소와 왜 또 쉽게 결합할 수 있느냐? 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다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쉽게 잘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예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산소가 이렇게 가장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1학년에서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이유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쉽게 결합합니까? 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각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규산형 광물 이랬죠. 광물의 95%, 92% 광물의 92%를 규산형 광물이 차지하고 있다.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SiO 3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산소를 한번 생각해봐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몇 번이에요? 8번이죠.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 8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규소는 몇 번이에요? 규소 생각 안 나요? 14번이에요. 이거 외워져야 됩니다. 자연히 외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8개, 핵 속에 양성자도 8개 있죠? 핵 속에 양성자가 8개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핵 속에 양성자 8개 있는데 껍질에 2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규소는 지금 14개의 양성자가 핵에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2개, 8개,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안정화해지려면 4개를 떼버리면 안정해지잖아. 그죠? 이 4개의 전자를 떼버리면 안정해지고요. 여기서는 전자를 2개를 받아들이면 안정해진다고. 그죠? 그러면 4개를 떼버리면 핵 속의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똑같았었다가 4개를 뗐으니까 양성자가 4개가 더 많죠. 플러스 4개가 더 많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얘는 전자를 2개 더 가져왔잖아? 2개를 더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가 더 많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야. 보이나요? 마이너스 2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이 마이너스 2가가 4개, 요게 1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소 이온인 거야. 산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자, 이게 규소가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플러스 4야. 플러스 4.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보이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비기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가 남잖아. 얘네들은 음전화를 띠겠다는 거잖아.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SiO 사면체가 음전화를 띠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면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SiO 사면체는 뭐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옆에 또 다른 규소 있죠.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해에서 다른 규소하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 결합할 수도 있고 두 개 결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면체에 산소를 공유하고 있잖아 지금. 사면체에 산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산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SiO 결합에 다양한 SiO 사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다양한 SiO 사면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규소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광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한 광물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광물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광물을 한번 봐보면, SiO4라고 했었잖아? SiO4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는 것들. 이거를 독립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독립형이라고 한다. SiO4.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산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씩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단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규소가 달라붙어서 또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단사슬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줄로 단사슬로 돼 있다. 복사슬이면 두 개의 산소가 규소하고 또 결합을 해서 복사슬로 돼 있다. 두 줄로 돼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사슬.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독립형 구조인 것은 감남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단사슬이라고 되어 있는 거면 휘석이라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복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각섬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더 가보면 이쪽에서 보니까 판상구조라고 되어 있죠. 이 판상구조라고 하는 것은 3개. 그러니까 이 산소 3개가 규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상구조. 이 판상구조인 것은 흙은 뭐? 망상구조라고 해요. 망. 그물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물망.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가 다 규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석, 석연 이런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들이야 지금? 지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각. 자, 다시 지각에 있는 것들, 지각에 있는 광물들을 규산형 광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감남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사슬의 휘석, 단사슬 하나만, 여기 4개의 산소 중에서 하나만 규소와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단사슬의 휘석 이렇게 기억해요. 여기 복사슬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2개. 산소 2개가 규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복사슬의 각섬석 이렇게 써요. 그렇죠? 복사슬의 각섬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상구조의 흑은모 있죠. 판상구조의 흑은모 있다는 거예요. 판상구조의 흑은모. 판상구조의 흑은모 있다. 그 다음에 망상구조의 망상구조의 장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장석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각, 좀 이런 거 좀 그렇지만, 지각을 했어요. 어떤 애가 지각을 했는데, 왜 있니? 봤더니, 독감이 걸렸대. 그 애가 누구야? 단위라는 애야. 단위라는 애가 독감이 걸려서 지각을 했는데, 그 독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생님이 복도에다가 각을 세워서 세워놨어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흑판을 들고서 세우는 거야. 그런데 뒤늦게 독감이 걸린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서 선생님이 조언 하나 해줬어요. 선생님이 원래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수학에 보면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석을 하지 않으면 정석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돼 있어. 응? 정석을 하지 않으면 망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어요. 근데 독감이 걸려서 지각을 했대. 걔 이름이 단위라는 애야, 단위. 그런데 선생님이 독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복도에 각을 세워서 세워놨어요. 흑판을 들고서 세워놓은 거예요. 뒤늦게 독감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미안해서 야, 너 정석을 열심히 해라. 안 오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시험 때 앉아서 단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독감 연결되나요? 독립병. 단위죠, 단위. 복 뭐야? 복도에 어떻게 세워놨어? 각을 세웠어. 판. 무슨 판을? 흑판. 들고서. 망해 돼. 정석을 하지 않으면, 장석과 석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독립형 있어요. 독감, 감남사. 생각나죠? 단사슬 있어요. 단사슬, 단위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들이 어디 있는 거야? 지각에 있는 것들이잖아, 지각. 그래서 복도에다가 어떻게 했어? 각을 세웠다는 거야. 복사들에 각을 세웠다는 거야. 각섬석. 뭐를 들고서? 흑판을 들게 하고서. 그래서 독감을 걸렸는데 지각을 했는데 흑판을 들고 복도에 각을 세워놨었으니까 망한다. 정석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철 등의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 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변화를 띠고 있다고요? 음변화를 띠고 있다라고 했지? 음변화를 띠고 있으니까 마그네슘이나 철 등의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었다.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서 양쪽의 산소 Si 있으면 규소가 있으면 이 사면체에 산소가 4개 있다고 했잖아.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 단일사슬 모양. 두 개가 단사슬 구조 2개가 연결된 이중사슬 모양. 산소 2개가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해서 공유한 거.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판상구조라고 한다.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 모두를 공유해서 3차원으로 결합한 망상구조라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망상구조. 뭐를 생각해? 그물망 생각한다. 그죠? 망상구조. 지각한 단위를 독감이 걸려 지각한 단위를 복도에 각을 세워 흑판을 들고 복도에 각을 세워 벌을 줬어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정석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자,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거죠. 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밥을 먹고 이런 것들 다 탄수화물 섭취했다라고 하잖아. 빵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섭취량은 많은데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에는 적어요. 얘가 왜 이렇게 적을까? 얘가 우리가 움직이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다는 거야. 섭취하기는 많이 섭취하지만 이렇게 사용이 적은 이유는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단위체라는 것이 있어요. 단위체. 가장 간단한 애를 얘기하는 거야. 단위체를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단위체들을 모으면 시그마라고 하는데 합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식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중합했다라고 해서 이 중합 반응을 시키면 중합체가 만들어져. 이 중합체를 우리는 고분자라고 얘기한다. 고분자라고 얘기하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로 하나씩 공부할 텐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직. 단위체에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다고. 아미노산을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중합체가 뭐냐면 그것이 단백질이에요. 지질이 있어요. 지질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는 것이 있어요. 글리세롤을 중합시켜서 나오는 것이 지질이에요. 지질은 지방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용어들 익혀놓도록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다 공부하게 되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중합시키면 얻어지는 것이 핵산이야.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어요. DNA와 RNA가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안 해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있죠. 포도당이 있어. 이 포도당을 중합시키면 이때 얻어지는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중합체,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갈게요. 자, 물과 단백질이 가장 많다. 물 85%, 그 다음에 단백질이 10% 정도 된다. 이 정도 기억하고 가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탄소화물로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결합한다. 다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죠. 다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니까, 그렇죠?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을 생각합니다. 사슬 모양과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이렇게 됐는데, 이 탄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14족에서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죠. 탄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6번이잖아요. 6번의 탄소 원자. 그럼 전자 배치를 해보면 6개의 양성자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4개 전자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4개의 전자가 들어가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 있다.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얘기는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보면 모두 다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봐도.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여기도 봐도 요 탄소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 탄소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결합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4개씩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죠? 요 탄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결합선이 이렇게 다 4개씩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공유결합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하고 2개가 돼 있으면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 3개가 돼 있으면 삼중결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긴 건 사슬 모양이라고 하는데 가지가 달려 있으면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냥 생긴 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을 탄수화물들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규산염 광물, 지각을 이루는 것도 14족 원소, 규소를 가지고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결합을 만들 수가 있었고 탄소도 마찬가지죠. 단지 생명체를 이루는 것들, 그 다음에 지각을 이루는 것들, 그 광물을,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었었고, 생명체를 이루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탄소 결합선 4개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탄소 4개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요 탄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탄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만 그려놨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생략된 거지. 여기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수소가 붙어 있었는데 수소를 생략했다는 거야. 요 탄소는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럼 수소가 2개가 생략됐던 거야. 이 탄소는 둘,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렇게 됐던 거라는 거야. 요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없어졌어? 2개가 있었지. 하나, 둘, 셋, 네가 돼요. 2개가 없어진 거야.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있는데 안 썼어? 하나, 둘, 셋, 하나가 있었는데 안 썼던 거야. 요 탄소에는 3개가 있었겠지? 그죠? 3개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소 이제 결합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좀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과서를 좀 충실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교과서가 좀 재밌어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나서 교과서 읽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서도 중간고사 때 서술형 냅니다. 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할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를 읽어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과서를 충실하게 읽어서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전문 용어들을 익히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